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리포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비둘기 탈을 쓴 매 혹은 정치 리스크의 화신. 자, 인물 개요 및 지명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35세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냈고요. 금융위기 국면 핵심 정책 결정 라인 경험자라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가와 학계, 정치권 모두에서 정통 엘리트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경계와 통화 긴축을 강조한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인식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적임자로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고, 워시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공식 지명을 한 측면이 트럼프가 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성향과 핵심 키워드로 좀 살펴보면, 워시 이사는 금리 인하와 QT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확대에 가장 비판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연준 이사들 중에도 강성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강성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트럼프와 지금까지 그 행보를 보면 꼭 트럼프 말을 들을 사람이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와 서로 완전히 분류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 가서 독단적으로 뭐 금리를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해석되는 방향, 처음에 의장으로 지명됐을 때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되면서 가지는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측면도 시장이 좀 잘못 읽고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배제하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이후로 공격적인 완화를 반대했으며 연준의 역할 과잉하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연준을 상대로 매파적 입장을 계속 나타냈다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최근 발언에서는 입장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AI 혁신, 규제 완화, 생산성 개선,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3%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발언, 그러니까 현재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것까지죠. 이런 발언 등등.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저금리, 성장 드라이브와 정확히 현재로서는 맞닿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변화를 정책 전환이 아닌 정치 적응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적인 정책 이력과 정치적 적응, 그리고 방향성보다 변동성, 이 세 가지로 핵심 키워드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력,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우려는 그의 능력 부족이 아닌 독립성의 훼손, 현재의 태도 변화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아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금리 인하가 아닌 유동성 불확실성, QT 아시죠? QT 병행이 핵심 변수다. 그리고 한국 자산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케빈 워시 이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최연소 연준 이사로 지금 발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연준을 활동을 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를 취했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파적으로 계속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흐름, 대화 목록이나 그다음에 발언 등을 살펴보면 지금은 조금은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시표 연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볼 거예요. 피벗의 본질, 구조적인 변화인가, 정치적 적응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요구는 저금리, 고성장, 약달러 선호, 그다음에 모시의 새로운 논리는 AI 생산성 혁명, 공급망 개선에 따른 저물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합리화로 포장된 정치적 코드 맞추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트럼프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연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케빈 워시의 발언이나 이런 거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 연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충성파로 행동하는 것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용적 현실주의자로서 독단적인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의 포지션을 행동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확률로 봤을 때는 좀 확률이 좀 낮아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보다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정치적 압박이 굴복하여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용적 현실주의자인데, 명목상 금리는 인하돼 구조적인 긴축,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 충성파로서의 그 케빈 오시가 된다고 하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행되겠죠. 정치적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응 시나리오. 그래서 액션은 취임 즉시 0.5 B컷을 단행할 것이고, 그리고 달러 약세 및 글로벌 자산 단기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자산 버블 확대, 연준 신뢰도 치명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높은 정치적 순응도는 높은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확실하게 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금리 인하와 QT를 병행한다. 긴축 그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유력한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금리가 낮아지면 실제 금융 여건은 긴축적인 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변동성은 상승되는 신호로 인해 시장 혼란이 좀 가중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시가 트럼프에게 예스라고 말하면서 중앙은행가로서는 체면을 지키는 현실적인 묘수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물론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겠죠.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인 리스크를 살펴보면 연준의 독립성의 침식, 정책보다는 정치가 앞서가는 순간에 대한 경계. 파월이 최근까지 취했던 이런 스탠스가 사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만약에 케빈 허시의 행동이 조금은 트럼프 쪽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첫 번째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실행한다면 주식시장에는 강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 같은 경우는 워시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금리 압박과 법적 위협 속에서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과 파월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 그리고 워시의 침묵과 태도 변화, 시장이 이를 정책보다는 정치가 앞설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워시의 지명은 금리 인하 기대가 이벤트가 아니라 변동성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과도하게 선반영된 자산 가격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유발할 수 있겠죠. 최근에 AI 관련 전력 등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기술주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변동성을 주면서 자금 유입이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 없죠.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는 순간 이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도하게 선반영된 자산 가격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로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하나는 워시의 실제 정책보다는 청문회 발언 그리고 초기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명이 된 이후, 이제 케빈 허시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발언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기준 핵심 변수로 봤을 때는 달러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고요. QT 지속 여부를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백악관 갈등 수위, QT도 계속해서 지속할지를 좀 봐야 되고요. 연준 백악관의 갈등 수위, 요거가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단기 방향성보다는 속도 조절 국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리포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작점을 좀 요약해 보면은 외환, 그다음에 주식, 암호화폐와 골드, 안전자산으로 요즘 취급받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가 골드를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채권, 이 부분들을 잘 나눠서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정책이 종속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책이 종속이 돼버린다면 시장은 꽤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